네, 이번 시간에 유망 기업을 알아보고요. 또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죠.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직접 다녀오신 기업을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뭐 늘 듣는 얘기지만은 또 어떤 기업들을 위주로 또 탐방을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보통 저희가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이런 스몰캡 기업들 많이 탐방을 다니고 있고 보고서로는 한 2천억 원, 2, 3천억 원 이하 보고서를 좀 많이 내는 편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기대되는 이런 섹터들 쪽으로 좀 탐방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멘텀이 가장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모멘텀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물론 직접 다녀오셨나요? 네, 여의도에서 미팅을 좀 했고요. 네. 회사는 H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HB 테크놀로지. 네, 좀 생소하실 텐데 어떤 회사인가요? 디스플레이 전공정 검사 장비 제조 업체인데 제목을 뭐 시기 모멘텀 투자 포인트의 삼박자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시기 모멘텀 투자 포인트까지. 네, 세 가지 포인트. 네, 일단은 뭐 주가의 위치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좀 아랫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지금 크게 없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좀 볼만한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450억 원이었는데 이 회사가 상장사의 주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가 이미 1,5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런 업을 제외하고도 투자 지분 가치가 이미 시가총액을 상회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MS1이 AOI 검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이 AOI 검사 장비라는 것은 빛을 이용해서 패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함을 고속으로 이제 검출을 하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정의 앞단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뭐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전공정에 있는 회사들에서 먼저 다트나 이런 데 공시가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AOI 말고도 리페어 장비를 만드는데 이거는 AOI 검사하고 검출된 결함을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품화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결국 수율을 향상시키는 이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MS가 한 20%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 경쟁사가 약간 최근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혹시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MS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확실하게 기술적인 면은 확실한 회사네요. 네네. 자기 회사만의 어떤 확실한 기술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리페어 장비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AOI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일단 그 두 개의 제품이 매출 비중에 일단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부품 소재 사업 부문도 사업을 영위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약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좀 부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항상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매출이 적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제품이 있고, 이제 매출액이 많이 나와도 수익성이 적게 나오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장비 사업 부분이 매출액이 한 매출 비중이 57% 정도 나왔고 이 부품 소재 쪽에서 43%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57%를 차지하고 있는 검사 장비의 수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방 고객사 아까 삼성 디스플레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투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IT OLED 생산 라인에 이제 투자한다 소식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좋은 소식이겠네요. 지금 뭐 IT 혁신 라인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투자가 집행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주식을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 되나?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거거든요. 2016년도, 17년도에 굉장히 많은 캐펙스 투자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나올 거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시기가 그럼 진짜 도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투자 집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폰의 OLED 비중을 점차
점차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삼성은 폴드랑 플립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애플도 나중에 그거를 만들겠다. 2024년이든 25년이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디스플레이 캐파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뭐 6세대에서 지금 뭐 8.5세대, 8.6세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애플이 만약에 폴더블을 만든다. 근데 만든다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보통 2년 전쯤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 내년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정말 수주가 안 나왔어요. 이게 네. 삼성 디스플레이 캐펙스 추이를 보면은 2016년도에 9.8조 원, 2017년도에 13.5조 원이었는데 네. 2018년도부터 21년까지는 다 2조 원에서 3조 원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자면은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최근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게 되겠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있겠죠.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런 강한 섹터를 따라가는 쪽을 매매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 모멘텀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후자 같은 경우 분들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탐방을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그거는 제일 뒤에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또 대형 OLED 그 투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가 얘기를 한 거는 LCD TV 출하량이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2억 대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가 제품인 OLED TV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약 14%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게 유럽이랑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데 저도 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유럽에서는 TV를 상대적으로 작은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큰 65인치 이상의 TV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큰 거를 선호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만드는 거에 따라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 2019년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QD 디스플레이에 13조 원 투자를 언급을 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지금 아산 Q1 라인에 지금 OLED 공정에 일단 지금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네. 향후에 투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좀 한 번쯤은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회사를 가서 이제 만나보니까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좀 많이 높은 회사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반도체나 네. 디스플레이나 네. 스몰캡 기업들을 가면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가지 못했었고 실적이 많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은 전방 고객사가 투자를 해줘야 그거에 따른 수주를 받고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는데 지금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대부분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게 아직 수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주가 나온다면 네. 그때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죠. 수주가 나와야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현재 그 수주 기대감 외에도요, 이 상장사 보유의 지분 가치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HPSP라고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회사명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네. 올해 7월 달에 상장을 했고 지금 기준으로 시총이 한 1조 1,8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조합이 HPSP 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직접 보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뭐 지분법이나 이런 걸로 계산했을 때 8%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은 약 한 950억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HB 솔루션이라는 상장사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22% 정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저 두 개만 합쳐도 이미 지금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이런 투자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한 가지 조금 더 봐야 된다면은 오버행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오버행 이슈요? 네, 그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었고 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큰 400억 원 정도인데 근데 지금 주가가 CB 참여자들의 들어온 가격보다 낮아요. 네, 그러니까 오버행이 당장에 나올 수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뭐 좋은 것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오버행 이슈도 스몰캡 기업에서는 잘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전환사채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 보거든요. 네. 투자자분들이 꼼꼼히 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방송 보면서 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네. 만약에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한다면은 좀 살펴봐야 될 점들이 또 더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정이다 보니까 수주를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수주를 받아야지 네. 네, 또 공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2016년, 17년도에 아까 제가 9.8조 원, 13.5조 원의 이제 투자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했다고 했잖아요. 2015년도 말에 이 회사 8월쯤을 보면 주가가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수주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나서 1년 동안 주가가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전방 수주 산업 중에서도 스몰캡 기업들은 수주가 나올 때 직접적으로 이제 매수나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디스플레이 쪽을 보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수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HB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스플레이 전공정 산업에 있는 회사들의 삼성 디스플레이양 수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매수에 가담을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포인트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뭐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이러한 투자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HB 테크놀로지를 그 중에서도 일단 가장 탑픽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회사 다녀왔습니다는요.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또 이충원 대표가 직접 가서 또 얘기를 전해주니까 생생하게 또 그 회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